체육 선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또 실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뭐 실내 스포츠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혹시 다치는 학생들이나 또 응급처치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테이핑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함축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라이스 원칙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누워있어서 선수들 다치면은 아이스 대고 자기 심장부담해서 누워있죠. 그게 프라이스 원칙에 입각해서 72시간, 3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72시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경기 중, 시즌 중일 때는 잠 안 재워요. 그러니까 선수는 잘 수 있지만 트레이너는 잠을 안 자는 게, 새로운 아이스에서 감아놔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붓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30분 되고 1시간 동안은 그냥 놔둬요. 이거를 계속 반복으로 했더니 붓기가 대부분 오래 가잖아요. 확 줄어요. 72시간이 아니고 제가 다음 날 게임 뜯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자주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아이스를 과연 몇 번 되는 게 좋냐? 저는 손상당한 급성일 때는 무한대로 자주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압박인데 압박을 뭘로 할 거냐? 예전에는 붕대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 테이핑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거상, 자기 심장보다 높이 들고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프라이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이핑, 뭐 역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결국은 비탄력적인 거를 이용해서 관절을 고정을 목적으로 할 때, 특히 이제 그 CNS 손상들 환자들 같은 경우 풋드롭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데 결국은 근수축이 안 일어나니까 관절을 고정을 시켜주려고 비탄력적인 거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역학적인 효과죠. 그 다음에 뭐 자극 같은 경우는 키네지오 테이프가 접착적인 성분을 우리 인체 피부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대체 요법이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진짜 좋아요. 아마 써보시면 요거 기본적인 것만 활용해 보시면 너무나도 치료 효과가 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테이핑은 근골격계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뭐 요즘은 근데 이 CNS 중추성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CNS 환자들한테는 이 키네지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기능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테이핑은 대부분 우리가 비탄력적인 거, 그 다음에 탄력적인 키네지오 테이프, 또는 여기 그 비탄력적인 건데 격자 테이프라고 있어요.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창고 테이프는 고정을 목적으로 대부분 행해집니다. 이 반창고 테이프에 대한 비탄력 테이프의 효과, 예방, 응급처치. 이 응급처치가 아까 얘기한 프라이스 원칙에 의해서 제일 먼저 컴프레션, 압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인 거 할 때 제가 오늘은 이 반창고, 요 C테이프과 언더랩이라고 하는 스펀지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복숭아뼈 주변이 공간이 뜨잖아요.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패드도 있고, 또 건조한 피부가 있어요. 그럼 건조한 피부가 있으면 테이프를 붙이면 안 뜯어져요. 그럴 때는 리무브 스프레이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습한 그런 피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접착력인 스프레이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기를 하기 전에 먼저 왜 이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언더랩이라고 하는 스폰지 재질이에요. 이 언더랩이라고 하는 스폰지 재질은 오로지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텐션도 있기는 하지만 이 텐션은 잡아서 살짝만 힘만 주면 뜯어져요. 오로지 이 언더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 붙여진다. 그래서 테이프를 내가 해야 되는 범위 안에서 언더랩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랩핑할 때 이 텐션, 그 다음에 방향성 같은 경우를 잘못하면 결국은 이 언더랩 자체가 울어요. 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붙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운다는 게 이게 운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이면 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 생겼을 때 아마 선생님들도 이 안에 뭐가 있었을 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 물집 잡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방향성, 텐션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이 테이프가 말리거나 울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서 했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울지 않게끔 붙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실습하실 때 두 분이 실습하실 때 이게 우는지 안 우는지는 아마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랩핑만으로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언더랩을 하고 나서 바로 반창고 테이프를 붙이셔야 된다. 반창고 테이프 붙일 때 앵커 스트랩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언더랩을 감은 이후에 반창고 테이프를 2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라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목을 삐면 우리가 인버전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다치잖아요. 이걸 안 되기 위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쪽 바깥쪽이 고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안 삐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터라킹이에요. 근데 먼저 앵커 스트랩 잡아놓고 인터라킹,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야죠. 왜? 발목 다치면 대부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스트랩. 호리젠탈 스트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그 석고 붕대를 뜨면 이 상태에서 내 발 모양에 따라서 발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지면에 따라서 수평으로 고정시켜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터라킹 잡아줬죠. 그 다음에 호리젠탈 스트랩을 잡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어르신 옛날 사람들이 그 집으로 만든 거에 계란을 넣잖아요. 계란만 정확히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리젠탈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겨 8 있고요. 팔자 방법. 그 다음에 힐락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비탄력 테이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발목을 미는 플란타 플렉션 또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인버전을 제한해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로 올리는 도지 플렉션과 바깥쪽으로 돌리는 에버전만 잡아서 이렇게 준다면 발목이 안 돌아가겠죠. 이 방법을 선생님들이 손쉽게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탄력적인 거는 말 그대로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키니조 같은 경우는 근육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켜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비탄력 C테이프의 방법은 오로지 관절을 고정해줄 목적으로 행해진다. 요것만 선생님들이 잘 숙지하시면 어려운 거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더랩 감는 방법부터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파트너별로 실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씩 다 짝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선생님들한테 딱 두 가지 언더랩 감는 거고, 그 다음에 앵커 스트랩, 그 다음에 인터라킹, 그 다음에 호리젠탈 스트랩, 피겨 8 순서대로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정석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거 정석으로 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